지수가 0.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7%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컸어요. 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핵심 키워드, 오늘 지수를 끌어내린 키워드는 뭐야? 라고 한다면 8월 ISM 서비스업 지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왔길래 이 지수를 이렇게 흔들었어? 게다가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계속 나왔지만 고용 지표, 직접적인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에 비해서 그동안 민감성이 그닥 높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외신들을 보시면 오늘 주식 이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다 이 ISM 서비스업 지수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의 그냥 원인 찾기 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뭔가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이렇게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오늘 많이 부각이 됐는지, 그리고 증시 하락의 이유를 이것으로 찝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약간 완화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호재는 악재, 악재는 호재, 요런 상황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지표가 너무 좋으면 이게 또다시 긴축 우려로 이어지면서 약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감이 오셨겠지만 8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낀 건데요. 일단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5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7월에는 52.7이었고요. 시장에서는 8월에는 서비스업 경기가 소비가 약간 위축되면서 한 52.5 정도 기록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이게 54.5로 나오니까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 52.9, 한 50, 한 요 정도 예상보다 조금만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민감도가 높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54.5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8개월 연속 이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기준선이 50이니까요. 이어지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우리 어제 유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게 같이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도 국제유가 또다시 1% 가깝게 오르면서 지금 9일 연속 유가 랠리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리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긴축 많아야 한 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과장된 우려라고도 사실은 해석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지금 그냥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ISM 서비스업 지표 요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신규 수주도 늘었고 고용지수도 늘었고 그러니까 서비스업 산업에서 게다가 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8개 산업 중에 13개 산업이 한 달 동안 더 성장을 했더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서비스업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견고하다라고 해석이 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긴축 우려로 이게 연결되면서 사실 2년물 국채금리 이게 정책에 가장 민감한 게 2년물이겠죠. 단기물일수록 더 민감하니까. 이거는 또다시 5%를 돌파를 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298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4.3을 또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국채금리도 오르다 보면 이게 증시에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탈 날리지 이게 시장 정보 기업인데 요 바이탈 날리지를 설립한 애덤 크리사펄리 요 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 지표를 보고 나서 최근 몇 주간 증시를 괴롭혀온 이 우려들을 훨씬 더 강화시킨 지표의 내용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 요 지표가 나오니까 채권 수익률이 치솟았어요. 높은 채권 수익률은 주식의 가치를 악화시키고 왜 안전자산의 매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요게 투자해도 지금 2년물에 투자하면 최소 5%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이 위험자산의 그게 조금 떨어지겠죠. 가치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높은 채권 수익률의 주식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견고한 이 경제의 성장은 연준을 압박하고 어떤 긴축 정책에 대해서 압박하고 특히 뭔가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건 원유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입찰을 늘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국제유가가 치솟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물가 압력이 되고 일종의 그런 순환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표는 그동안 우리 경제 좋아지고 그래서 물가 압력 커지고 그래서 긴축이 끝나지 않고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그 우려를 더 강화시켜버린 그 지표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지수 하락으로 조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산업별로 오늘 흐름이 어땠나 봤더니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래도 아예 빨갛지는 않아요. 그냥 그쵸? 그 지수가 전반적으로 빨갰던 거를 고려를 할 때 그 전체적인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했더라도 이 낙폭들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한 것처럼 왜냐? 경기에 대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기술주 준영이 조금 더 많이 하락했구나 싶은데 실제 보시면 지금 애플이 3.6%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3.1%. 요 지금 핵심 시장을 끄는 핵심 요 두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 S&P 500 이런 지수들이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테슬라 일제히 다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사실 애플은 오늘 좀 저희가 라이브 제목도 애플로 잡기는 했는데 애플이 오늘 좀 아픈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산업별 동향, 주가 동향은 요랬다. 요 한 장으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ISM 요 서비스업 지수가 오늘 증시의 핵심 이슈였다면 그 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외 이슈들은 사실은 증시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또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연준의 경제 동향 보고서 요 페이지북 요게 또 공개가 됐는데 9월 20일 날 FOMC 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 아마 요 페이지북에서 나온 내용들이 바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페이지북 내용을 보면 미국의 경제가 7월과 8월에 그냥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고용과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다. 우리가 딱 원하는 답이에요. 그게 일단 페이지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수잔 콜리스 보스턴 여는 총재도 어제 우리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 들었었잖아요. 이분이 완전 강경 매파인데 약간 이렇게 바뀌고 있는 진영이 바뀌고 있는 수잔 콜린스 총재도 정말 멘트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복붙한 느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연준이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남은 요 금리 인상도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거다.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면 추가 긴축 이게 타당해 금리 더 올려야 돼 라고 한다면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왔다 라고 하면서 힘을 좀 보탰어요. 이제는 연준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구나 힘을 보태는 멘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베이지북 내용이라던가 수잔 콜린스 요 총재의 내용들이 사실은 요 내용보다는 ISM 서비스업 지수에 그게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여기에 BMO 캐피탈의 이 최고 투자 전략가인 브라이언 벨스키가 시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 BMO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S&P 500 연말 목표치로 약 4,550포인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월가에서 시장 전망을 할 때 그냥 딱 하나의 지수를 딱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펼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어느 정도 갈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공식적인 연말 목표치는 4,550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뭐라고 했냐면 S&P 500이 연말에 5,050에 갈 그 시나리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 5,050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랠리가 더 강할 것 같아. 라고 BMO 캐피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근거로는 생각보다 펀더멘털이 너무 강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실적 예상보다 좋고 요즘 실적 전망치 상향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플러스 우리가 소비 지출이 위축된다고 우려를 얘기했지만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는 이런 것 때문에 긴축 더 강해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야, 경기 탄탄하고 기업 실적 개선되면 증시는 더 가. 라고 해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내용도 나왔다. 그래서 연말에 5,000포인트 돌파를 할 수 있다. 거기에 10월부터 12월은 계절적으로도 늘 강세였죠. 그래서 그게 더해지면 5,050 간다. 라는 전망도 나왔다라는 거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